네, 라디오 닥터 오늘은 바로 정형외과 이희성 원장님과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손목 아픈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중년 여성의 경우요 손끝이 저리고 손가락이 붓고 또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네, 특히 또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요 손이 저려서 잠이 깨기도 하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던데요. 오늘 손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바닥 쪽에 손목의 피부 밑에 있는 뼈와 인대 사이에 있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 통로로는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주변을 9개 힘줄이 지나게 되고,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이 자극받아서 손가락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목 사용이 많은 상황, 즉 이제 과도하게 과사노동을 했다거나 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증상을 이야기하면 막 제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벌써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리려고 하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난 후에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불쾌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40, 50대 여성에 많이 나타나고요. 빨래한다,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이 가사노동을 하다 보면 손이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걸레질을 하는 등의 이제 청소를 하거나 빨래할 때 네. 손을 이제 저절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손목에 무리를 주게 되고 손목의 인대가 붓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경우에 많이 생기나요? 일단 건강보험 진료 통계를 보면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량이 많고요. 나이대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40, 50대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과도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번 추석과 같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음식 준비 많이 하고 난 직후에 청소하고. 이제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이제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남성 환자도 최근에 이제 30대부터 크게 늘기 시작하고 50대에 가장 많아지는데, 그 원인은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쓰고 손목에 무리를 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될 걸로 예측하고 이렇게 있고요. 오래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손목을 네. 꺾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손목 사용 외에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는 손목 관절에 이제 골절이 있었다든지 손목 터널이나 신경에 이제 감염이 생길 때도 간혹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이 있을 수도 있네요, 신경에. 네, 그러면은 어떤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이제 손가락 끝이 이제 찌릿찌릿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까지 둔해지게 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손저림 증상은 이제 혈액순환 장애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이제 새벽에 엄지부터 약지 4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네. 손끝이 팽창하는 것 같이 터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새끼 손가락에는 전혀 이런 증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중신경이 엄지손가락부터 4번째 손가락까지만 감각을 담당하기 오.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혈액순환 장애의 경우에는 네. 5손가락이 다 저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목이 아픈 줄 알았는데 손가락 끝이 저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손바닥도 저리고 엄지손가락 특히 저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은 뭐 엄지손가락이 저리다 이러면 병원을 가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시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어디까지가 저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3번째, 4번째 어떤지. 그 이후에 이제 손목을 살짝 꺾어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 정중신경이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확진하는 방법은 미세한 전기를 손가락으로 흘려서 전달 속도, 신경 전달 속도를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로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검사는 이제 손목 굴곡 검사가 있는데요. 양쪽 이제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려서 손등을 서로 맞대고 1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손저림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또 제일 궁금해요. 치료가 되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무거운 것을 들게 하지 않고 손에 물이 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붓기를 가라앉히는 소염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염제 사용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국소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변에 줘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지 손가락의 이 손바닥 쪽 네. 이 두꺼운 부분이 이게 푹 꺼지게 되면 이때는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진짜요? 이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게 압박당해가지고 신경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면 저는요 이렇게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여기 이렇게 멍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약간 전조 증상인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은 비교적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네. 손목 바로 밑에 이제 작은 절개 한 5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인대를 이제 잘라 주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면 끝나는 거고요. 네. 좁아진 턴을 넓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수술은 보통 한 10분 정도면 끝나고요.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2, 3개월 뒤에는 모든 일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초기에는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찜질 해준다든지 마사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온찜질이네요. 네네, 또 그렇죠. 중요한 건. 네.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반대쪽 손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제 보조기를 차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손목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서 손목 사용을 강제로 억제하게 되면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는 이렇게 붙이는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저주파, 뭐 고주파 네네. 이런 거 도움 되나요? 그 일부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단됐을 때는 보통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는 이런 비수술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3개월, 6개월 지나도 계속 좋아지지 계속 않으면 아파요,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손목 사용하는 일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가사노동은 분담하도록 또 네. 노력해 보시고 컴퓨터를 쓸 때는 손목과 키보드 높이가 가능하면 수평으로 하게 돼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마우스를 사용하실 때는 손목 아래에 푹신한 손목 받침대를 대어서 손목이 압박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굉장히 낯선 병명이거든요. 네네. 방아쇠 수지가 어떤 병인가요? 수지라고 하는 건 이제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방아쇠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을 이제 구부리기가 힘들거나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로봇처럼 이제 부자연스럽게 손가락 안에서 방아쇠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 이렇게 불리는 병입니다. 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하게 마찰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고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들고 심하면 그 마디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손가락 질환이고 4에서 60대 중년 여성에 많이 발생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 그 다음이 엄지손가락 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여성에게 많다고 하니까 많이 써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아쇠 수지 왜 생기나요? 대부분 이제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보면 손잡이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이런 걸 이제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칼질 많이 하는 주부들, 아니면 이제 골프나 배드민턴처럼 라켓 운동하시는 선수분들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손바닥을 마찰시키면서 발생되는 거가 많이 보이고요. 네. 또 간혹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요. 이 방아쇠 수지가 간혹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유아에서 태어나자마자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주로 엄지손가락이 주로 생기게 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제 끝마디를 펴지를 못해서 부모님들이 손에 기형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른들이 생긴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발달 과정에서 힘줄과 통로 간의 이제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그냥 지켜만 보셔도 자라면서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그러면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의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나요? 이게 손가락을 구부리려면 네. 힘줄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통로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 이제 활차라는 게 있어서 그 주변이 잘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노화에 의해서 그 활차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지거나 하게 되면 힘줄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힘줄 자체가 마찰로 인해서 결절이나 두꺼워지게 되면 그 두꺼워진 힘줄이 활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증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보통 손바닥 쪽에 불편감을 시작하고요. 네. 국소적으로 아픈 부위를 누르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이제 딱딱한 결절이나 물혹을 관찰할 수도 있겠고요. 손바닥에서. 그렇죠. 네. 주로 좁아진 부분은 이제 손바닥의 손금에서 손가락에 가까운 가로 방향의 손금 주변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네. 이곳을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있고 아프면 그런 방아쇠 수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전형적인 증상, 아까 얘기드렸던 딸깍하는 방아쇠 현상을 듣거나 느끼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손가락을 있겠고요. 구부릴 때. 그렇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손가락 구부리지 못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혹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힘줄이나 통로, 활차의 부종을 줄여주어서 힘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기 치료가 되겠고요. 아주 불편하지 않다면 단순히 관찰만 해도 좋아지게 됩니다. 가능한 손을 좀 덜 사용하고 손으로 물체를 잡고 하는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네. 골프 연습을 한다면 그립을 너무 꽉 쥐는 것 좀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예방이고 또 재발을 막는 것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2주 이상 좀 쉬면서 집에서 이제 온찜질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파라핀 찜질 같은 거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아프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부목을 댄다든지 네. 소염 진통제 처방받아서 단기간 복용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게 그렇군요. 바르는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르시는 진통 소염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저희가 보통 4주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주사요법을 얘기를 드리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활차 주변에다가 주사를 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효과를 보지만 그 이상 계속 재발하고 안 좋아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모양 자체가 변성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주사로 효과가 없겠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주변의 피부가 변한다든지 네. 피하 지방이 위축된다든지 힘줄이 심한 경우에 파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만 너무 맞는 것은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때는 또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치료를 했을 때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하게 되면 수술할 수 있는데요.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로 1cm 정도 작은 절개를 하고 힘줄이 걸리는 부분 활차를 절개해주고 공간을 넓혀주는 활차 절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수술 끝나고 나면 손가락을 바로 움직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피부에 꼬매는 실밥을 제거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안쪽이 이제 굳어버려가지고 힘줄이 충분히 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술 이후에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특별히 수술 후에도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빨리 강직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 운동을 시행을 해야 되네요. 하거든요. 운동을. 그렇죠. 네. 근데 새로운 활차가 만들어지기 전 한 6주까지 열심히 움직이고 손가락 사용을 좀 무리한 사용은 줄여주고 네. 걸레를 짠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행주 짜고. 붓거나 쑤시는 느낌 있을 땐 그때는 또 다시 운동을 좀 쉬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방아쇠 수지를 예방할 수 있는 손가락 운동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힘줄 미끄럼 운동이고 하나는 근육 강화 운동이겠습니다. 먼저 힘줄 미끄럼 운동은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의 윤활 작용을 증가시켜서 힘줄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운동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제 손가락 끝부터 김밥 말듯이 지그시 말아주는 거죠. 네. 이런 동작을 이제 10회 이상 반복하고 하루에 3회 이상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필요할 때는 이제 운동을 조금 더 반복해 주셔도 좋겠고, 통증을 느낄 때는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수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물 속에서 시행하게 되면 강직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겠고요. 목욕 가서 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그러면? 도움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손목과 전완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손가락 움직임의 균형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손의 온기를 제공하고 빠른 회복을 促진할 수 있거든요. 네. 손 주위에 고무밴드를 감싼 후에 엄지손가락을 비롯한 모든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가 다시 구부렸다가 하면서 펌핑 운동들 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뭐 특별한 고무 밴드가 있나요? 그냥 노란 고무 밴드? 일반적인 고무밴드로 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0, 50대, 60대까지 손 건강을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손은 이제 매일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근육과 힘줄, 신경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록 강하거나 심하지 않은 운동일지라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손인데요. 관리를 잘 못해서 또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죠.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바로 정형외과 이희성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